증시 대담 시간입니다. 우리 증시 새해 첫날 기분 좋은 또 상승세로 출발했습니다. 다만 간밤에 미 증시 변동성이 조금은 부담스러운데요. 이분 모시고 시장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장렬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투자전략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밤에 미 증시가 조금 변동성이 좀 있었습니다만 뭐 아직까지는 좀 크게 걱정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뭐 이렇게 지배적인 시각인데요. 오늘의 주제를 보면서 여러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월은 참 많은 이벤트가 있습니다. 이런 이벤트들을 좀 뚫고 2,800까지 뭐 경우에 따라서는 3,000도 내다볼 수도 있는데 2024년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2,800선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900선에 대한 얘기들이 솔솔 나오고 있고 금리 인하가 본격화되면 또 더 가팔라질 것이다, 상승세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코스피 2,800선 돌파 시기 언제일지 참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지금까지의 상승을 보면 또 금방 갈 것 같은 느낌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2,800 해봤자 오늘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한 6%, 5%, 한 5% 남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5%는 뭐 빠질 때는 확 빠질 수도 있습니다만 2, 3일 만에 또 올라갈 때도 한 1, 2주 만에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기대감이 금리 인하하면서 거의 구분응선은 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분응선 왔으니까 조심성도 있는데 상승에 대한 관성이 있고 그다음 경계감이 있고 이제는 그 격돌할 시기가 돼 있거든요. 근데 결정적인 거는 이번 주에 이제는 고용 지표하고 다음 주 CPI 포함해서 1월 말이 아니더라도 3월 20일 날 있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으면은 결국은 뭐 많이 오른 거에 대한 경계감으로 밀릴 수도 있지만은 그 추세가 금방 무너질 것 같지는 않아서 3월이냐 5월이냐 기준금리 인하 시점 뭐 이유도 중요합니다만 거기에 따라서 빠르면 1월 달에 될 수도 있고 아니면 2분기에 될 수도 있고 저는 전체적으로 올해 장에 2,800이든 2,900이든 2,700이든 피크는 2분기 초반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고요. 금리 인하 시점하고 그 이유가 중요한데 오히려 너무 빨리 금리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다 금리 인하 했다 합시다. 그리고 얼마나 많이 하느냐는 건데 금리 인하를 하고 나서 너무 많이 하면은 오히려 그때는 진짜 리스크에 대한 의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초기가 긍정적인 반응이 세면 셀수록 역풍의 가능성도 동시에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그러니까 뭐 시장이 약간 그래도 1분기까지는 좀 괜찮고 2분기 초반까지 갔을 때 뭐 2,800 내지 2,800 이상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인데 금리 인하가 좀 진행이 되고 오히려 금리 인하가 좀 가파라질수록 시장에 좀 역풍이 있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시작은 3월이건 5월이건 빨리 할수록 좋은데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되는 속도가 그 다음 1차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되는 속도라는 횟수가 진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많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정치적인 게 아니더라도 그럼 역풍이 대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2,800이건 2,700이건 2,900이건 얼마 가든 간에 그 올라간 거를 얼마만큼 지킬 수 있느냐는 건 또 다른 문제를 거치고 가을을 맞이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내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그래도 굉장히 강하게 주도하는 거는 또 반도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간밤에 반도체가 많이 빠졌어요. 예,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지고 연결된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ASML이 조기에 또 중국 시장에서의 뭐 무역 갈등이겠죠. 네, 무역 갈등이죠.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반도체 기분 좋게 올라오고 있는데 이 상황 사실은 두 가지인데요. 애플 다운그레이드 마크에 의해서 나온 거 하나하고 ASML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중국 쪽에 수출하는 거 규제 내지는 스스로들 철회한 거 이 두 가지인데 사실은 임팩트로 따지면은 의미로 따지면 ASML의 임팩트가 더 큰 거예요. 5% 빠졌기 때문에 애플은 한 3% 빠졌죠? 3%대 빠졌습니다만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다른 주식은 그렇게 안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빌미로 해가지고 차익 실현에 나선 건데 애플 거는 생각보다 깊은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휴대폰 시장 자체가 작년까지 마이너스인데요. 올해 휴대폰이 더 마이너스가 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좀 더 말씀드린 수송과 도전에서 전통적인 강자인 애플에 대해서 화웨이 그렇죠.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도 하이엔드라고 하던 제품이 얘네들이 수익을 많이 내는 건데 거기서 마켓시어가 한 75%짜리가 71%로 내려가면은 꼭 화웨이나 삼성이 먹는 거냐 이런 거. 그리고 또 하나는 구글을 포함해서 앱스토어 그 프랙티스에서 이슈가 돼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거. 그럼 얘네는 서비스 비즈니스가 한 25%인데 그것도 영향이 차후에 올 수 있다는 걸 겹치면서 내려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전체적으로는 애플 자체 이슈가 되는 것이 거의 85%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ASML도 우리가 몰랐던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이슈는 아닌데 그 관련돼서 장비주까지 같이 맞다 보니까 한때 4% 넘는 하락이 나온 거기 때문에 좀 가려서 볼 필요 있는데 어쨌든 많이 올라간 거에 대한 반작용이 나올 어떤 시기적인 거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수송과 도전에서 애플에 대한 거는 조금 경계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도 사실은 뭐 다른 분야, GPU 분야, 그다음에 파운드리 분야, 그다음에 삼성 하이닉스가 하는 HBM에서도 경쟁이 있잖아요. 그 경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는 상당히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경계하고 기대감을 다 가져야 된다. 만약에 애플하고 화웨이가 만약에 동시에 미국 상대했다면 오늘 애플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 화웨이가 올라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GPU부터 말씀을 엔비디아가 고공행진하고 막판에 AMD가 올라왔는데 진짜 AMD가 의미 있는 어떤 시장에 의미를 두면은 한 2분기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엔비디아 갖고 있는 주식은 조금 2분기부터는 피크아웃이 확실히 될 수 있다는 걸 경계해야 되고 두 번째 HBM에서 삼성하고 하이닉스인데 하이닉스가 앞서 있는데 삼성전자가 진짜 의미 있는 엔비디아 슈퍼먼트가 2분기에 있게 되면은 하이닉스는 많이 올라오는 반작용일 수 있을 거고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런 게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는 가능성이 지금은 크지 않습니다만은 파운드리에서 TSMC가 고공행진인데 삼성전자가 3나노나 이런 쪽에서 의미 있게 되면은 인텔하고 경쟁에서도 TSMC를 여전히 굳건하게 TSMC를 인텔을 제치고 밑으로 놔두고 TSMC를 많이 따라가는 의미를 보인다면은 역시 삼성한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런 그 수송과 그 이제 도전에 대한 그 의미가 상당히 올해 상반기 중에 의미 있게 돌아갈 수 있는데 연초부터 좀 간과했던 애플과 화웨이 이슈가 일파만파 될 것 같아서 조금 불안하게 합니다만은 그런 의미에서 수송과 도전의 분기점에서 주식시장이 전체적으로는 파지티브한 것보다는 네거티브하게 작용을 일단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긴 사람, 위너의 중심으로 다시 한번 저가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업계에서는 GPU, 뭐 파운드리 그리고 HBM의 어떤 수성과 도전 사이에서 수성을 하느냐 도전하느냐 그 자체로 또 살아남는 자의 또 독식 시대가 열리는 그런 구간이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기술에 대한 투자나 신기술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이 수성이 될지 도전이 될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데 바로 또 1월에는 CES 굉장히 큰 IT 행사가 라스베가스에서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CES에 관련된 투자 테마도 상당히 많이 나올 것 같고 언뜻 뭐 저희가 이제 뭐 살짝 보면 로봇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올 수 있는데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말에 약간 숨고리가 좀 있었거든요. CES를 통해서 로봇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또 투자 테마가 좀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에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오늘 일단 조정을 좀 받겠습니다만 일단 그 CES에서 그 주최 측에 거는 슬로건이 있거든요. 슬로건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 보여져요. 슬로건이 All Together, all on. 모든 것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 AI에 대한 얘기이죠. 그리고 그 세부적으로 세 가지의 키워드를 제시했는데 세 가지 키워드는 모빌리티, 그다음에 헬스테크, 헬스케어, 그다음 세 번째는 푸드테크. 푸드테크나 이런 쪽은 이제 로봇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모빌리티는 자율주행차. 거기도 AI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 그 이제는 그 G맨스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인텔이 첫날 이튿날 기조 연설을 합니다. 거기서 AI 관련되는 코멘트를 좀 눈있게 볼 필요가 있고 현대차가 소프트웨어 디파인드된 자동차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모빌리티 자동차도 의미가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의미가 되는 거는 한마디로 그 전체적으로 로봇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로봇 자체만 갖고 있는 우리 주식은 조금 과하게 올라간 측면이 개인적으로 있어 보여요. 그래서 뭐 지금 LIG 넥스원이다, 두산 로보틱스다, 레인보우도 많이 얘기하는데 조금 한 템포 숨고르게 하고 이번 주나 다음 주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금리 인하의 기대감이 유지되면은 자율주행차고 뭐건 계속 의미가 있을 텐데 그 금리 인하가 시들시들해지면 단기 고점이 빨리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CES를 통해서 다음 주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매기를 들어갔는데 이거는 타이밍상으로는 이미 늦었거나 조금 리스키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기존은 AI고 온 디바이스고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많이 빠졌을 때 기회를 본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CES의 그 메시지를 기억하실 필요는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CES의 메시지는 뭐 결국 또 AI에서 그렇죠. 확장되거나 AI로 조금
더 이제 집중할 수 있는 네, 그렇습니다. 조정이 나오거나 그러면 오히려 그 AI에 더 집중을 네네. 하자. 뭐 조정 얘기가 나와서 1월이 사실 좀 이벤트도 많고 네네.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의사로 고용, 뭐 다음 주에 맞습니다. 물가 네네. 그리고 뭐 JP모건 헬스케어라든지 CES, 뭐 대만 총통 선거까지 상당히 많은 이벤트 이슈들이 있습니다. 1월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아니면 12월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1월이 그렇죠.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네네. 전체적으로 1월 증시 변수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본부장님 보시기에 이런 부분들은 좀 네. 중요하다. 어떻게 보세요? 일단 금리 인하의 기조가 있기 때문에 반도체나 온디바이스 쪽으로 지난달에 많이 달려온 거 거기에 어느 정도 순응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네. 우리는 포트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반도체가 좋아도 반도체 포트에 50% 60% 담는 거 이건 리스크하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달 말부터 좀 말씀을 드린 건데 포트로 따지면 일단 연초에 시작했을 때는 주식시장이 8구능선을 9구능선 각각 9구능선을 넘었기 때문에 대형주가 소형주보다는 리스크를 이제 밸런스 가져가는데 유리하다 상대적으로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다 팔아 제끼고 2,500이 맞다 그러면 다 파는 게 맞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은 대형주 중심으로 예를 들어서 한 60% 대형주 60%라는 건 반도체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가 한 축은 분명하지만 반도체, 자동차, 제약바이오, 인터넷 고루고루 대표주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삼성하이닉스 중에서 하나, 뭐 삼성전기까지, 현대기아차 중에서 하나, 그다음에 삼성바이오로직, 한미아프, 네이버 이런 거에서 또 골고루 해서 시가총액 비중에서 어디를 주느냐 그것도 많이 올라간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60% 가져가고 엣지를 가지려면 스몰캡을 가져가야 되겠죠. 스몰캡도. 네, 스몰캡을 제가 봤을 때 한 20% 정도. 이 정도 한 5분의 1 정도 가져가는데 많이 말씀드린 온디바이스, 자율주행, 미용기기, 뭐 제약주 있는데 바이오주 있는데 그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건 철저히 그날 쫓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조정을 받을 때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도 5% 조정받는다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받았을 때 용기를 내셔갖고 한 스몰캡 20%, 그럼 60, 20 하면은 20이 남았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좋은 것 같아도 현금은 유지하시고 대형주 중심으로 일단 1월 첫 번째, 두 번째 주 지나보시고 이번 주 다음 주에 지표까지도 완결이 되면 좀 더 긍정적으로 할 수 있고 안 그러면 그 정도 이렇게 가져가시는 것이 리스크랑 그 리턴하고를 좀 밸런스 있게 추구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온디바이스를 좋게 생각하는데 온디바이스가 반도체 설계를 중심으로 가는 거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엊그저께 빠진 것 중에서 우리 애플이 빠졌고 그렇죠? ASM이 빠졌는데 또 어느 게 많이 빠졌는지 아세요? 그동안 많이는 암홀딩스가 많이 빠졌어요. 한 8% 빠져, 7% 빠졌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예. 그럼 많이 빠진 게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그동안 오른 것 자체의 속도에 대한 반작용이라 보기 때문에 그런 게 항상 스몰캡은 도사리고 있다는 거를 오늘 좀 인식하시고 포트에서의 그 강약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지금 당장 시장이 막 부러지기보다는 뭔가 이제 막 2,650까지 왔고 네, 2,700, 2,800 가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좀 현금 비중을 좀 네네. 아까 말씀 주신 것은 100을 따지면 한 20%는 현금, 맞습니다. 60은 대형주. 반도체를 포함한 네, 뭐 바이오. 자동차와 뭐 네. 제약바이오까지 대형주 그리고 나중에 나머지 20%는 이제 약간 변동성은 있지만 스몰캡을 갖고 가는 그런 포트폴리오 다변화의 지금은 타이밍이다. 네. 이렇게 좀 주시장에 정리를 논스톱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장열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투자 전략 본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